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민지 씨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입니다. 12월 달에 좀 역사적인 좀 사건이 있었죠. 네. 예, 비틀즈의 전 멤버이고 솔로 활동을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정말 그 뭐 기타리스트로서 보컬로서 그리고 작곡 작사가로서 엄청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남긴 존 레논이 43년 전이죠. 네. 예, 1980년 12월 네. 8일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존 레논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 씨는 존 레논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 뭐 너무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최근에 또 예. 존 레논이 생전에 폴에게 그 남겨놨던 테이프를 AI 기술로 복원을 해서 네, 맞아요. 비틀즈가 정말 몇십 년 만에 마지막 신곡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오늘 저희 이제 방송이 네. 아마 저희에게도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존 레논은 좀 애증의 뮤지션이에요. 그 비틀즈 내에서도 가장 성격이 괴팍하고, 뭐 여성 편력도 너무 심했고, 거의 그 바운더리 선이라는 게 없는 네. 언행을 보이는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음악적인 행보로는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던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애증의 이제 감정을 가진 뮤지션이 아닌가 합니다. 코나님 말씀대로 1980년 12월 8일에 의문의 피격을 당해서 이제 본인의 아파트 앞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12월 14일이죠. 그 아파트 앞이 센트럴파크잖아요. 그렇죠. 센트럴파크에 10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 존 레논의 곡이죠. Give Peace a Chance를 같이 떼창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뭉클한데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가 다 같이 10분 동안 묵념을 하면서 존 레논의 죽음을 추모를 해요. 뭐 영국 내에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아이작 뉴턴과 더불어서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희끼리 이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대중음악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뮤지션이기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존 레논을 주제로 이제 코나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음반을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존 레논의 이제 디스코그래피 이런 걸 좀 보다가 처음 먼저 좀 생각나는 게 마더라는 곡이었어요. 마더. 플라스틱 오노 밴드라는 그 앨범에 들어가 있죠. 이 마더라는 곡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존 레논이 어렸을 때 이제 친부가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어머니도 얼마 안 돼서 또 나가서 딴 새 살림을 차리고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재 거의 고아처럼 살아온 존 레논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작곡한 곡이죠. 맞아요. 존 레논이 어릴 때 그래서 스스로를 거의 고아라고 생각해서 집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주로 놀았다고 하잖아요. 고아원 애들이랑.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비틀즈의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나중에 스트로베리 필즈 포에버라는 작곡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그 고아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도 하는데요. 존 레논이 정말 언행도 많았지만 어쩌면 그 어린 시절에 그 아픔 때문에 다 또 팬으로서 보듬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마더의 가사를 보면 그 어머니는 나를 가졌지만 나는 어머니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데요. 가족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연상시키는 그런 곡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I just gotta tell you, goodbye. Goodbye. Children, don't do what I have done. I couldn't walk, and I tried to run. So I just gotta tell you, goodbye. Goodbye. Mama, don't go. Daddy, com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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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일단은 전체 시스템 네. 오늘 저희가 시연하고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시스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 그 양쪽에 있는 스피커는 많이 보셨겠지만 바원스 앤 밀킨스의 801 D4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드라이빙하는 앰프는 매킨토시, 전통의 매킨토시 C53 프리앰프와 MC611 모노블럭 파워앰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LP로 틀기 때문에 턴테이블 당연히 준비를 했습니다. 신상. 네, 신제품입니다. 네, 여기 노란색 그 미니 씨가 가져온 LP가 계속 돌고 있는데요, 네. 빙글빙글. 데논에서 나온 턴테이블입니다. 데논은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일 거예요. DP400, 뭐 그쵸. DP450 300, USB 뭐 이런 모델이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그거에 훨씬 더 상급 모델입니다. 그렇죠. DP 3000NE라는 네. 모델이에요. 보면은 이 바디도 정말 두텁고 네. 안정적이고 묵직합니다. 전형적인 이제 네. 아날로그 유저들이 좋아하는 예, 커다란 베이스에 네. 아까 제가 이걸 네. 이쪽 방으로 옮기는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깜짝 쌀 한 놀랐어요. 포대 정도의 중량이거든요. 네. 그리고 요 앞에 그 디자인, 그러니까 플래터의 바깥 디자인이죠. 네. 네. 거의 모든 그 모델에 이런 언덕 디자인이 네. 차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데논 특유의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으로도 네.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뭐 이 과거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3000 모델을 다시 재현한 거잖아요. 네. 저도 3000이 신형이 나왔다 그래서 네. 굉장히 혹한의 죽입니다. 네. 저희도 오늘 들어보면서 상당히 좀 데논이 수준이 이 정도였어? 뭐 이렇게 좀 놀라게 되는 네. 그런 사운드를 많이 체감을 했는데
또 여기에 이제 턴테이블 말고 이제 카트리지도 네. 데논이에요. 데논의 뭐 DL103R 이런 카트리지는 정말 유명하죠. 유명하고 그렇죠. 이건 NHK 방송국하고 같이 이거 공동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뭐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롱런하고 있는 네. MC 카트리지의 어떤 표준이랄까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런- 그냥 표준 카트리지라고 부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스템 이렇게 꾸렸고요. 참고로 포노 앰프 같은 경우는 레가의 오라 MC 포노 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마더 이 곡 들었는데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 뭐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네. 존 레논이 그 어머니, 이모. 아버지 네. 그리고 다 잃고 이모 밑에서 네. 컸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뭐 또 한 번에 이혼을 거치고 맞아요. 그러면서 많은 좀 힘들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네. 그래도 이모와 함께 자라면서 어머니와는 조금씩 왕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친어머니한테 우쿨렐레도 배우고 또 친어머니랑 같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들으면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네. 나중에 존 레논이 17살에 네. 어머니가 음주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시면서 네. 그때 또 한번 굉장히 큰 상실감을 얻어서 네. 또 마침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를 잃었던 폴 맥카트니와 더 이제 각별해졌다고 하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민지 씨가 소개할 음악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수많은 곡들 중에서 뭐 이 곡을 안 고를 수가 없었고 또 네.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매진인데요. 네. 그 이제 비틀즈에서 유일하게 유부남 멤버였잖아요. 비틀즈 활동을 하면서도 네. 근데 유부남 멤버였는데 1966년에 영국의 어느 갤러리에서 이제 일본인 전예술가가 전시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존 레논이 찾아가죠. 그때 바로 요코랑 만나게 되면서 이제 불꽃이 튀어서 네.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2년 후에 이제 네. 기존의 신시아 레논과 이혼을 하고 이제 요코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네.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코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존 레논 본인도 전위예술가이자 좀 네. 평화 운동가로서 그렇죠. 어떤 활동하잖아요. 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펼치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좀 이질적이네. 전혀 그런 성격의 또 존 네. 레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에 비틀즈 시절에 다 같이 영국 왕실에서 받았던 훈장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의미로 반납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평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매진이라는 곡이 그 당시에도 뭐 많은 젊은이에게 불렸지만 지금도 전 세계 곳곳 안타까운 상황에서 늘 울려 퍼지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전위예술가이자 이제 평화운동가로서의 존 레논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곡 이매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반은요. 일본에서 발매된 초반인데요. 네. 이제 비틀즈 매니아들만 아는 사실인데 일본에서 발매된 비틀즈 관련 초반들은 다 빨간색 컬러반이 초반이에요. 그 다음이 블랙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아끼고 있던 레드반을 들고 나와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실게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역시 이 곡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따스함이 막 이렇게 몸에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는 이게 음악도 음악이지만 대놓은 이 턴테이블 좀 들어보니까 그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의 이 턴테이블의 어떤 에너지, 막 힘 네. 있게 이렇게 추진하는 뭐 이런 소리, 그런 것도 있는데 대놓은이 또 해상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그래서 미리 들어보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DD 방식 턴테이블인데 그 해상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세밀하고 면밀하다 지금 네. 음색의 재현이. 네,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코나님도 네, 오늘 딱 처음 듣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네. 아주 네. 다행입니다.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 뭐 좀 더 세밀하게 뭐 나중에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첫 인상은 상당히 좋네요. 보내드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코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곡을 이제 네. 들어볼게요. 같은 앨범에 있는 곡을 부르셨죠. 그렇죠. 이게 선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워낙 오랜 시간 너무 많은 곡들을 좋은 곡들을 많이 써가지고 하나 고르기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젤러스 가이를 골랐습니다. 예, 젤러스 가이가 되게 뭐 단순한 좀 내용이죠. 이게 질투심 많은. 네. 예, 이 곡은 근데 원래 이 솔로에 넣으려고 원래 만든 건 아니고 이게 당시가 아마 1968년 정도? 네. 그때, 화이트 앨범 예, 작업 당시. 인도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인도에 가가지고 그때 명상 뭐 수업 네. 받고 뭐 그런 시절인데 그 당시에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그때 작곡했던 것들이 사실 화이트 앨범에 거의 대거 실렸죠. 근데 거기에서 좀 빠졌었어요. 예, 빠졌다가 나중에 자신의 솔로 앨범에 쏙 넣어버리는. 네. 예. 이게 뭐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예. 폴과 관련된 곡이다 이제 이런데 또 그렇죠. 썰이 있잖아요. 예. 실제도 이게 가사에 보면은 뭐 질투에 관한 그런 네.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뭐 해보면은 뭐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폴에 대한 뭐 질투 막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 얘기하기는 존 레논 자체가 굉장히 그런 질투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노 유코에 대해서도 질투심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쫓아다니고 항상 같이 있고 예, 좀 그런 집착을 보였다고도 네. 합니다. 예.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네. 그러면은 젤러스 가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s dreaming of the past, and my heart was beating fast. I began to lose control. I began to lose control. I didn't mean to hurt you. I'm sorry that I made you cry. Oh no, I didn't want to hurt you.
네, 젤러스 가이 들어보셨고요. 다음으로 민지 씨가 준비한 곡 어떤 곡일까요? 네, 제가 이제 수많은 명곡 중에서 대미를 장식할 곡은요. 네. 인스턴트 카르마입니다. 아, 네. 네. 저도 이거 틀까 말까 했었어요. 사실. 저도 원래 젤리스 가이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예. 서로 바뀌었네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존 레논이 비틀즈 내에서 블루스 성향이나 록큰롤 성향이 가장 짙은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솔로 앨범에서도 나중에 나타나긴 하지만 뭐 트랙으로 뭐 예를 들어드리자면 콜드 터키나 네. 또 Your Blues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블루스 곡이어서 나중에 라이브에서 에릭 클랩튼이랑 같이 연주하는 버전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또 로큰롤에 대한 사랑, 이제 1950년대 오리지널 로큰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어서 네. 이 인스턴트 카르마를 작업할 때 담당 이제 프로듀서가 전설의 필 스펙터였거든요. 네. 필 스펙터에게 50년대 로큰롤 사운드를 재현하고 싶다고 아주 완고하게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딱 50년대 그 로큰롤 사운드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곡을 하기도 했고요. 또 존 레논이 레릿비가 공개되기 바로 직전에 먼저 공개한 본인의 단독 싱글인 그런 그렇죠. 또 재밌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곡이 아마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빨리 그러니까 작곡하고 녹음하고 발매된 거의 열흘 안에 진행이 됐거든요. 네. 또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열흘 안에 바로 이제 발매가 되고 197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70년을 맞이한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네. 레논이랑 요코가 완전 까까머리로 네. 머리를 깎고 이 노래를 라이브에서 부르는데요. 네. 레논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고 요코는 안대를 한 상태에서 뜨개질을 네. 하는 맞아요. 그런 전위예술을 보여주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예, 이번에 이걸 네.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네, 정말 피디님 재밌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저도 그 볼 때마다 도대체 저건 무슨 뜻일까? 네. 전위예술의 세계라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퍼포먼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 오랜만에 보면서 뭐 전율이 쫙 돋는. 그래서 아마 일반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존 레논의 부분을 요코가 다 이해하고 소통해줬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두 사람만의 끈끈한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존 레논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팬들 또한 뭐 더 토를 달 수 없는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인스턴트 카르마 같이 들어보실게요. Some karma's gonna get you, gonna knock you right on the head. You better get yourself together, pretty soon you're gonna be dead. What in the world you thinking of? Laughing in the face of love. What
네, 인스턴트 카르마까지 해서 오늘 총 4곡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중음악 역사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분인데 또 죽음도 상당히 미스터리하게 네. 그렇게 맞이를 했어요. 1940년생이 198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상당히 그렇게 요즘으로 치면 너무 젊은 나이에 갔죠. 근데 지금 보면은 사망할 당시에 상황이 굉장히 좀 희한해요. 네, 아직도 깨림칙한 부분이 많죠. 그렇죠. 존 레논이 한동안 육아에 집중한다고 네. 이제 가정 전업 이제 아빠의 생활을 하다가 몇 년 만에 내가 음악계에 다시 돌아가겠다 공표를 하고 녹음실을 네.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레논이 5시간 뒤에 네. 이제 녹음실에서 돌아왔는데 집으로 누가 뒤에서 불러서 돌아보니 네. 총을 5발을 이제 쐈고 그 중에 4발이 가슴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코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총격 살인 네. 피의자에 대해서. 마크 체프먼? 네, 맞아요. 예. 가장 신빙성 있는 건 그 사람 자체가 조금 정신 이상자였다라는 네. 건데요. 지금도 현재 무기징역으로 네. 계속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존 레논, 천재적 뮤지션 존 레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12월 8일이 기일이라서 네, 네. 맞아요. 존 레논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비틀즈의 신곡인 Now and Then이 발매되면서 네. 오랜만에 비틀즈 LP 사기 열풍이 전 세계에 다시 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장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LP 중에서 하나쯤은 대중음악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명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음반이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꼭 구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민지 씨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재밌게 꾸려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